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먼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혁입니다. 그리고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예, 그럼 굉장히 두 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추석이었죠. 예. 연휴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는 항상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희가 매주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격주에 그러니까. 한 번씩 나오니까. 예. 근데 이번 주부터는 매주 나오는 걸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측면 승부가 없는 날이었는데 예. 이제 오늘부터 야. 매주 수요일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워낙 예. 저희 코너가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 YTN에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 뭐 한 게 없고 제작진이 한 거지 뭐 사장님이야 뭐. 일단 사장님께 감사를 해야 오래 남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작진께 그리고 이동영 작가께도 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스포츠 측면 승부가 오늘 거의 1년째 되는 그래요? 그런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좀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정상이었어요? 격주로 했다는 게 좀 예.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다시 제자리 찾았다. 예. 네, 저희가 2020년 9월 30일에, 9월 23일에 첫 방을 했습니다. 그럼 1주년이네요. 1주년입니다. 거의 딱 1주년. 예.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그러면 먼저 해볼까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이야기부터 예. 그리스로 가는 걸로 결정됐죠? 그렇습니다. 국제 배구 연맹은 어제 배구 협회에 이재영, 이다영에 대한 국제 이적 동의서 승인을 위한 공문을 보냈는데 배구 협회가 한국 시간 29일 오후 7시까지 오늘이죠. 자매의 그리스 그 파오크 구단 이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기사를 참고하니까 결국 배구협회는 국내 징계를 받은 선수에 대한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만 국제배구연맹이 직권으로 이재영 다영 자매에게 동의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쌍둥이 자매는 어떤 사과도 없이 그리스로 향하게 됐습니다. 뭐 국가대표 자격 박탈, 국내 배구 선수로서 활약 금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외국에 나가서 취업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태도들이 문제인 거죠. 예. 일단은 반성하는 모습이 좀 적었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사과를 하고 떠났으면 어땠을까. 근데 본인의 실력 저하만 우려하고 예. 어떤 사과도 없이 그리스로 향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죠. 예. 김기혁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배구협회에서 최대한 막았습니다. 예. 예, 학폭 가해자를 취업하는 거 해외로 나가는 거를 뭐 막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학폭 가해자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막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국제배구연맹이 자체적으로 이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했거든요. 이것도 대한배구협회는 어쩔 수 없던 것이었고 협회는 마지막까지도 그 이적 수수료를 우리는 받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적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대한배구협회도 학폭 가해자를 좌시하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앞으로도 이게 스포츠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그리스 이 파오크 팀? 네. 예, 이 팀만 좋아졌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 인류 선수들을 굉장히 싸게 사갔으니까 예, 뭐 그런 이게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리그가 이제 좋은 리그가 아니고요. 지금 이 파오크 팀에 외국인 선수 3명이 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쌍둥이 자매가 사실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오크 구단은 결국에는 그 본인들을 원하는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가장 수혜자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의 말씀에 조금 추가적인 답변을 하자면 저는 이번 그 올림픽이 굉장히 기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올림픽 전만 해도 이 쌍둥이 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냐 이런 또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둘이 없으니까 더 원팀이 됐다 이런 또 선례를 남겼거든요. 예.
그래서 김기혁 아나운서 말씀처럼 좀 이게 전체적으로 스포츠 전반에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배구협회도 굉장히 가혹하게 어떻게 보면 좀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사례로 좀 다른 스포츠 쪽에서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일단 연봉이 한 6억 그리고 이다영 선수가 4억 정도 됐거든요. 한국에서는. 예. 근데 파워크 구단으로 가게 되면 약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물론 파워크 구단은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파크 구단 그렇게 됐다. 예, 파워크 구단에서도 국제 배구 연맹에 요청을 한 거고요. 이거 대한 배구협회 동의 없이도 우리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래서 어쨌든 파워크 구단만 좋은 상태가 되긴 됐습니다. 예. 예. 파워크 구단이 그 YTN 라디오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저를 굉장히 싸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가서도 못 구하는 돈으로 지금 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어떤 상식에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받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YTN 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크에서는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뭐 그 준비생 이런 단계. 예. 이왕 출연료 얘기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이게 매주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이 정면승부에 나오는 거 영광인데 네. 지금 그 김기혁 아나운서와 출연료가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네. 반 정도만 좀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요 최영진 씨 예.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저 여기서 얘기해요? 아닙니다. 예. 뭐 그래봤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뭐 물론 팀은 졌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어서 팀 골의 대부분을 손흥민이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대표 라이벌전 북런던 더비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대 아스널 경기였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이제 경기를 뛰면서 한 골을 넣었어요. 네, 한 골을 넣었지만 3대 1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개막 직후에 토트넘이 사실 그 3연승을 달리면서 1위에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11위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졸전을 하면서도 역시나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고 결국에 한 골을 넣으면서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 손흥민 선수가.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초반 3연승 할 때도 결과는 이겼습니다만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다는 비판이 좀 있었어요. 예, 그 초반에 3연승을 할 때도 사실 이 토트넘이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세계적인 공격수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수비 위주의 경기를 펼치면서 겨우 1대0으로 이긴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또 팬들의 비판이 많죠. 예. 자 그리고 지금 공격에서는 손흥민 선수 혼자 하고 있다. 예전에 케인은 어디 갔느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리 케인 선수가 사실 좀 이렇게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역시 어떻게 보세요? 심리적인 게 크다고 보십니까? 케인 선수의 부진?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단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 해야 되나? 약간 요런 감정. 저거는 정말 스포츠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에요? 이런 감정 들 수도 있죠. 지금 기분 상했어요. 해리 케인 선수.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의 특징은 준비되어 있는 질문 말고 다른 걸 했을 때는 상당히 당황이 아주 눈에 보이는군요, 아주. 예. 저는 근데 심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 케인 선수가 심리적이라기보다는 이 감독의 좀 전술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팀이 너무 손흥민 중심이에요. 예전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 토트넘을 이끌던 감독을 보면 좀 비중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갔거든요. 예. 뭐 케인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근데 너무 손흥민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런 꼴입니다. 저 YTN 라디오에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 정면 승부만 믿고 가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보이고, 예.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그 해리 케인 선수가 훈련에 좀 불참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략
전략적으로 전술을 잘 짤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토트넘이. 그런 데서 오는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의 전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김경환 아나운서는 그냥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아 저건 진짜 스포츠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그래서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스포츠 선수들이 항상 꾸준하게 받거든요.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하니까요. 예.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문제는 곧 있으면 또 월드컵 예선이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차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토트넘은 어떻게 하냐? 토트넘 팬들의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월드컵 최종 예선 명단에 손흥민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 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안 그래도 팀 성적이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손흥민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을 빼가면 이게 팀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예? 국가대표 차출하지 마라. 라고 항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2일에 이제 이라크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팀으로 돌아온 이후에 2경기 정도 소화를 못했는데 그때 아주 그냥 토트넘이 작살이 났습니다. 예. 지난 11일에 있었던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0대3으로 지면서 손흥민의 부재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경기들을 이어갔는데 일단 팬들은 화가 나겠지만 우리 국가대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오는 게 좋죠. 예, 와야죠. 그리고. 그래요? 네. 자, 근데 월드컵 최종 예선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10월 7일에 시리아 홈 경기가 있고 12일에는 이란을 상대로 원정 경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A조에서 1승 1무, 이란에 이어서 2위인데 일단 목표는 그겁니다. 시리아는 무조건 이기고 예? 이란과 좀 무승부 이상을 하자. 자, 근데 문제는요. 이 12일 이란 원정 경기 장소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 이 경기는 저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저 해발 1200m에 위치하고 있고 관중도 이제 10만 명의 열광적인 관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총 7차례 이란을 만나서 이 경기장에서 2무 5패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코로나19 때문에 관중 입장이 10분의 1밖에 허용이 안 돼요. 10,000명이 들어온다는 거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사항입니다. 예.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란 원정 경기. 예. 두 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미래 예측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드리면 한숨부터 먼저 하고. 예. 먼저 하시죠. 질문당 5,000원씩 더 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쉽진 않아요. 예. 환경 자체가 우리 이 경기장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의 고전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적을 보더라도 2무 5패. 사실상 그냥 동점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그게 어떤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무승부 전략을 세워라. 예, 무승부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은지 아나운서. 이게 저 뭐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이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왜냐하면 지금 2경기 치렀는데 우리 축구대표팀이 지금 완성형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 이런 가운데 이란을 만난다 또 원정이다. 제가 봤을 때는 1대0 내지 한 2대0으로 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승부 전략으로 나가라. 또 최 아나운서는 질 것이다. 예. 항상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다. 이번이 처음 이기는 경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벌써 7번이 된 거거든요. 8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일 날 어떤 결과가 있을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투타를 겸업하면서 메이저리그를 강타하고 있는 오타니 헤이 선수. 메이저리그 대기록입니다. 한 시즌에 2자릿수 승리와 2자릿수 홈런 도전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45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예. 이게 메이저리그 3위예요. 굉장히 대단한 기록인데 이 선수는 타자도 하면서 투수의 역할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투수는 지금 현재 기록이 9승 2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승을 더 가져가게 된다면 10승 두 자릿수가 돼서 대기록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9수의 오타니가 좀 걸려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경기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어요. 시애틀과의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 탈삼진 10개
호투했죠. 그리고 오클랜드전에서는 8이닝 2실점 8삼진 10개. 여기서도 굉장히 멋진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제 방망이가 터져주지 못하면서 공을 잘 던졌는데 9승에서 10승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이게 베이비루스 이후로 처음 있는 기록이라면서 만일 달성을 하게 되면 10승을. 그렇습니다. 베이브루스가 1918년에 1918년? 예, 1918년에 기록했던 게 13승 그리고 11개의 홈런이었어요. 그러니까 홈런 개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투수로서의 기록은 13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3년 만에 대기록 도전인데 이 한 경기를 잡아야 10승으로 가는데 이게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한 번 남았다. 거의 딱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대기록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는 한 경기 남았다. 네. 근데 사실 이 오타니 선수보다 이미 그 10승 또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한국에 있습니다. 예. 김성환 선수라고. 김성환 선수. 예. 네. 오리공댕이. 네네. 그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 때 10승에 두 자릿수 홈런 기록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하. 아니 스포츠 전문가라고 두 번 불렀는데 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아무도 모르고 뭐 이런. 예. 다음에는 미리 알려주시면 공부를 좀 해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처음에 프로야구 처음 시작해서 해태 타이거즈가 선수층이 너무 얇았습니다. 뭐 10명 조금 넘는 선수단 구성해서 뛰었기 때문에 네. 김성환 선수가 투수도 하고 야수도 하는. 그 이동영 작가도 야구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그 옛날 야구와 지금 요즘 야구 어느 게 더 재밌습니까? 아니 뭐 옛날 야구와 요즘 야구, 옛날 축구와 요즘 축구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옛날이 좋다 그래요. 맞아요. 옛날이 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젊었을 때가 좋은 거지. 메시가 더 뛰어나냐 마라도냐가 다 마라도나가 더 잘한다고 봅니다. 예, 그때 생각나는 거거든. 예. 그렇죠. 어쨌든 기록 달성 여부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방송한 지 1년 됐다고 하는데 이 예. 스포츠 측면 승부. 네. 올해 초에 오타니 선수 투타 겸업 두 아나운서가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한 곳에 몰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대단한 선수예요.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비전문가로 나오고 있지만 그때는 더 비전문가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상 후반기로 가면은 체력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후반기 넘어가면은 이 기록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점점 오타니 쇼헤이가 잘하고 있는데 제발 이 아이템이 안 나오기를 저는 바랬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엔 오늘 나오게 됐네요. 야, 우리 그 댓글로 두 분이 김성환 모른다 그래서 5,000원 뺏으라고.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저기 5,000원 뺐으면요. 예. 집에 못 가요.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